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EOS 교육학 논술 특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모범 답안 작성의 신박한 레시피를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논술 특강 두 번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 중심 수업의 실현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어떤 모의고사도 한번 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주제인 배움 중심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든가 학교 현장 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특강 시리즈로 여러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쉽게 단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모범 답안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모범 답안을 쓸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럼 모범 답안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문제의 형태가 굳어졌다. 정해져 있다. 라는 거예요.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보면 눈을 강조해. 제한 반응형의 지금 시험이다. 제한 반응형의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 요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용 요소가 총 뭐예요? 15점인데 요즘 추세는 정확하게 15개, 15개 써. 정수 배점으로 이렇게 쓰게 물어보고 있죠. 제한 반응형의 내용 요소 15개를 써주면 15점을 받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시험 논술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 논술은 뭐예요? 형식이 굳어졌다. 형식이 있다 없다? 예,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대로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형식대로 쓰는 폼과 그렇게밖에 쓰여질 수 없는 저의 뭐예요? 레시피, 그 공식을 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 문단으로 보면은 몇 문단을 씁니까? 6문단을 쓰는 거야. 현재 스타일이 6문단을 씁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서론 하나, 본론 몇 개입니까? 4개, 그리고 결론 하나. 그래서 6문단을 씁니다. 우리가 문제지 답안지를 딱 보면 답안지가 앞면, 뒷면 똑같이 생겼는데 총 줄수로 따지면 몇 줄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면은 총 50줄이야. 매 해마다 난이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정답을 딱 구성해 갖고 쓰면 정답이 50줄 중에서 몇 줄 내외로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쓰면은 약 43에서 45줄 내외로 정답이 쓰여집니다. 근데 자기가 쓰는 말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압축적인 말을 좀 쓰는 사람이 있고 풀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로 쓰면 정답은 이 정도에서 딱 떨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분량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시험 논술의 형식 점수에 해당하는 게 몇 점입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5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점을 주는 것이 왜 정해졌느냐? 이건 뭐예요? 꽈락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형식대로 우리가 하면 5점은 뭐예요? 정확하게 받는 거죠. 제가 저의 수업을 통해서 지금 교육과정하고 교수 학습 그 두 가지 파트 나갔습니다. 두 가지 파트는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죠. 교육과정 4점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그리고 교수학습 부분은 작년만 빼먹었지 계속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4점, 4점 하면 몇 점이야? 정확하게만 공략하면 8점을 받는 거죠. 8점에다가 오늘 가르쳐주는 정확한 레시피 5점이면 몇 점 나와요? 일단 13점은 건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평가와 행정 그 파트도 중액적으로 꼭 납니다. 둘 중에 하나 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 또 다음 주 하면은 뭐예요? 거기에 확실히 몇 점 붙여줘? 또 4점 붙여줘.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뒤타로 하는 4주 동안에 가르치는 4파트에서 또 한 꼭지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총 해서 20점을 부드럽게 건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 보면 이 원리를 알면 매우 쉽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이 5점은 꽈락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된 점수인데 어떻게 하면 5점을 받느냐? 그냥 1점은 뭐예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으면 그냥 1점 받는 거야. 서본결이 있으면 그냥 1점 받습니다. 얘가 서본결이 있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 중간에 쓰다가 결론 못 써? 그럼 점수 날아가는 거야. 서본결 이게 1점이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2점을 받는 부분이 뭐예요? 이것은 주제의 연관성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랬냐면 학생들이 답안을 쓰는데 개조식으로 예를 들어서 워커의 수기 모형 한 다음에 특징을 3가지를 써. 그러면 뭐 거기에 뭐 어떤 토대다직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수용함 이렇게 딱 잘라 쓰는 거야. 그리고 수기 모형을 쓰면서 최소한의 해결책이 마련됨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단답형으로 쓸 때 어떤 명사형으로 고쳐 쓰는 것이지 논술형은 어때요? 아닌 거잖아. 그래서 주제의 연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본문에, 그러니까 서론에서 어떤 내용을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본문에서 그 문단을 써주고 결론에서 이상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았다 딱 맺어주는 이런 형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의 연관성을 살리는데 2점을 줍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주제의 연관성을 어떻게 하면 100% 살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맞춤법이 틀려.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틀리는 거는 이게 또 괜찮아. 잘 이렇게 구별 못 하는 거나. 근데 지속적으로 틀리거나 이 표현이 상당히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매우 좋다를 아주 그냥 개꿀이다. 막 지린다. 막 이런 표현을 쓰면 돼, 안 돼? 그거는 이제 안 된다. 라는 거죠. 제가 보면은 어때요? 이게 보면 뭐가 있어요?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이지원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 이게 뭐야? 상타 친다고 어디에서 보면 이게 더블 쌍타 친다고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강의가 좋고 그리고 상당히 인격적으로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써야지.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줄여 쓰기도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몇 점입니까? 이거 2점입니다. 2점, 여기 2점, 여기 1점 해서 형식 점수가 몇 점이야? 5점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지 되느냐? 근데 가장 제가 제 레시피가 이제 녹아있는 그런 것은 여러분 나눠드린 제 유인물을 보시면 이 레시피의 방법에 의해서 이번에 2019년도 여러분 문제를 제가 뒤에 써놨어요. 답안은. 첫 번째는 여러분 모범 답안 작성에 이제 포인트 썼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때요? 답안을 서론, 본론, 결론 해갖고서는 제가 다 달아놨어. 그리고 여러분 보면 올해의 2019년도 문제를 어때? 여러분 노량진에 있는 대부분의 교육과 강사들이 어떻습니까? 적중을 시켰습니까? 못 적중을 시켰습니까? 다 좀 반성하는 분들 많잖아요. 적중을 잘 못 시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낸 모의고사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제가 내거든요. 요거는 작년에 모의고사를 실제로 시험 보기 죄송합니다.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시험을 봤던 부분이야. 9페이지 문제. 대주제가 여기서 보면 협동과 협력으로 새로운 수업을 디자인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번에 문제는 교사의 반성적 수업 성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출제한 맥락이 뭐냐 하면 교사 스스로도 반성적 수업 성찰을 하지만 이건 어때요? 학교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사들끼리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업 개선에 관심을 가진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이면 수업 연구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서로의 수업을 보고 이렇게 성찰한 일지를 갖고 써주는 거야. 큰 맥락에서 매우 유사하죠. 이게. 그러니까 동형 문제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밑에 논술의 내용 요소로서 풀고 있는 게 저는 여기서 파이나와 여기서 구성주의 수업, 목표 기반 시나리오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 평가 방식의 어떤 성장 중심의 어떤 평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스가 제시한 핵심 요소 4가지 구체적으로도 이렇게 공략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제가 내용 영역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에서 보면
2019년도 문제가 다 공략이 됐어. 거기서 물어보는 거. 그럼 여러분은 뭐야? 제가 오늘 제시하는 모범답안 레시피대로 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충분히 해주고 제가 내용 영역 돌려주는 거 충분히 공부를 해.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퍼즐 맞추기로 딱 써주면 정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점수는 그래서 개인차별로 다른데 무조건 18점이나 19점이나 20점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점수 잘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19, 20이야. 문제 보고 와서 제 2차 특강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찝어준 문제에서 다 돌아갔다. 교육학 문제 자체, 교육학 시험 자체는 제가 근데 그 슬프지. 몇 년 동안 봤다니까. 그죠?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풀고 나왔다. 근데 전공에서 좀 미스를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레시피와 공식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모범 답안이 딱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예, 과학적으로요.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문제 유형도 제가 뭐라 했어요? 문제 출제 강좌라고 그랬잖아. 내러티브 문제 출제. 제가 출제했었던 실제 작년에 출제 문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연습 한번 해볼 문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 10페이지에 등장한 문제가 오늘 연습해볼 문제예요. 이 문제 하나도 사실 하나 출제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리고 여러분한테 한번 연습해보라고 하면서 제가 모범 답안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문제 자체도 상당히 신박해,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서 등장하는 가상의 중학교인 해커스 국제중학교 자체가 어때요? 전국적으로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라는 게 실제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는 학교 100개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때요? 장학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한단 말이야. 거기에 3개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어. 그러면서 어떠한 장점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100대 우수 교육과정에 3년 동안 선정이 됐느냐? 그걸 갖고 논술을 해주는 거야. 어때요? 이 대주제 괜찮잖아. 거기서 보면 교육과정 측면에서 그리고 수업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학습망 구축 측면에서 그리고 학교의 경영체제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의 박사학위 논문 거기와도 매칭되는 내용을 갖고 제가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것의 모범 답안 정답을 제가 공개하면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를 공략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 하고 공식이 있어, 공식. 이 공식을 외워줘야 돼. 이게 공식이야. 대중, 외대, 따살 공식. 얘가 뭡니까? 여러분, 서론을 쓰는 방식이야, 이게. 서론을 쓰는 거야. 서론은 딱 어떻게 끝나요? 요 3개의 문장으로 끝난단 말이야. 쓰는데. 물론 여러분이 완벽하게 자기가 서론을 쓰는 공식이 있어. 그러면은 자기 걸 응용해도 돼. 하지만 저 이지원이 제시하는 레시피를 알고 있으면 막막하지가 않단 말이죠. 대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왜 중요한지를 왜냐하면 때문이다 문장으로 우리가 받쳐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본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네 문단의 날개를 펴줍니다. 그게 대중의 때 따살의 필승 서론 공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론 쓰기 공식인데요. 본론 쓰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 공식이야. 이게 뭐예요? 본론은 네 문단이니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를 열어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주제 연관성,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대주제와 관련성이 있다. 이건 뭐 보고 써줘요? 배점 요소 보고 써주는 거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쓰고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배점 요소들 무슨 교육과정이야? 그럼 명칭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특징 쓰라 그러면 특징 쓰고 이런 방식으로 요번에 문제 MI 이론에 대해서 어떤 지능이 뛰어나다 하면 그 지능에 대해서 쓰고 어떤 과제를 주어야 한다면 그 과제에 대해서 툭툭툭툭 쓰는 거야. 이걸 몇 번 해줍니까?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4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지구 앞 공식이에요. 왜 지구압이야? 지금까지 대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를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무조건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지금까지로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요약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거 투투로 묶거나 나열 방식으로 써주고요.
마무리는 무조건 앞으로 우리는 대주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을 아름답게 실현해야겠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써주면 돼. 무조건 앞으로로 딱 써준단 말이야. 되시겠어요? 이게 어려워? 어렵지 않지? 이 방식대로만 써주면 되는 거야. 서론 공식 뭐라고? 대중, 외대, 따사할 공식. 본론 공식 뭐라고요?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 마무리는 지구 앞. 이거 제가 여러분 까먹을까봐 이 논술 체조로도 생각해요. 체조. 우리가 딱 보면은 체조. 우리가 책상에 딱 앉아갖고 논술 문제를 딱 받았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마음이, 그지? 막 그러고 논술 쓰다 보면 손이 아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야, 손을 좀 풀어줘야지. 풀면서 뭐라고, 대중 외대, 따살. 길을 쫙 깔고 주제 연관을 앞에 뒤에 원래는 두 번 주제 연관 세워주고 툭툭툭툭 내 마음을 때려줘. 툭툭툭툭 열심히 하자. 그리고 마무리는 지구 앞으로 딱 기압을 잡고 써주면 되는 이런 거야. 이렇게 보면 대중의 때 따살 길을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 마무리는 지구 앞 하면서 이렇게 딱 써주는 이런 공식이에요. 앞으로 시험장에 가고 이렇게 막 손 풀고 있는 사람 보면 다 제 공식에 응용해서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면 이런 거지. 무슨 공식이 이렇게 간단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논문 지도의 달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원포인트. 여러분 나중에 논문 안 써지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쓰면 논문이 딱 쓰여지는지 제가 3가지 패턴을 알고 있거든요. 그 패턴 내가 딱 전수해 줄게. 근데 거기서 딱 나오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신박한지를 딱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2019 요번에 출제된 기출제 문제를 갖고 여러분 이 공식을 적용해서 제가 모범 답안을 달아놨으니까 그걸 적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 한 문제 공개한 거예요. 사실 보면은 아까 최후의 심폐소생 그것까지 하면 2문제를 공개한 건데 모의고사 문제를 무려 2개를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페이지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제시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제가 이 신박한 공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정답을 내는 것을 한번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제시한 10페이지의 문제 한번 잘 풀어보셨나요? 이게 다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개요라도 간략하게 짜 보신 다음에 제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우리는 시험 씬에 11월 23일 날 1차에 시험 보러 가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문제 풀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쓰러 간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 모범 답안을 쓰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시하는 동형 문제 결코 11월 23일에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그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모범 답안을 쓰러 가는데 확인해서 퍼즐을 맞추러 들어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빅픽처 큰 그림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쓰러 들어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는데 정답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내용 요소를 15개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1-2개가 아리까리해서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그 안 나는 부분은 본문을 확인을 하고 어때요? 최대한 다른 말로 바꾸어서 써줬어. 감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났을 때 기분이 평상시에 모의고사 보는 거대로 봤는데 하나 생각이 잘 안 났어. 요 정도야.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뭡니까? 붙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애들은 시간도 부족했고 뭘 썼는지도 모르고 적당히 내가 그냥 막 답안을 결론까지는 쓴 것 같아. 대체적으로 평균 이하를 받으면서 다 떨어집니다. 그 학생들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보면 접신이 뭐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됐단 말이야. 우리가 접신이 돼서 이제 문제를 딱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를 읽겠죠. 이제 거기다가 이름 쓰고 문제를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주제가 있어. 밑줄 한번 쳐봐. 대주제 뭐예요? 교육 공동체의 힘으로 효과적인 학교 만들기라는 게 대주제입니다. 이제 보세요. 대주제야. 그리고 바로 본문을 읽는 학생들도 있고 대부분은 FM이 뭡니까? 배점 요소를 타고 내려옵니다. 배점 요소를 딱 보니까 첫 번째로 아이즈너가 제시한 학습 기회의 조직. 아이즈너는 재개념주의, 예술적 재개념주의 모형입니다.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서 올해 출제될 확률이 매우 어떻습니까? 높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변별이 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다 노출이 됐어. 근데 학습 기회의 조직의 두 가지 방법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가 뭐야? 계단식이라는 방법이고 하나가 거미집이라는 방법이야. 그래서 수준을 계단식으로 고려해주고 저마다의 소질과 관심을 또 고려해주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출제를 한 거고, 그리고 질적 평가 방법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하나가 뭐예요? 교육적 감시관, 그리고 교육 비평.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써놨으니까 이 문제 해설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됐고, 내용 요소 요걸 물어본 거죠. 교수 학습에 있어서는 자기주도 학습의 학습 전략을 두 가지 물어봐. 제가 아직까지 자기주도 학습은 안 나갔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에서 보면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주로 이제 물어볼 게 이제 제일 이제 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학습 전략 그리고 동기 전략. 학습 전략은 크게 보면은 인지 전략이 있고요. 메타 인지 전략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를 공략을 해줘야 돼. 그리고 동기 전략은 교육 심리 파트에서 동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써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요거 교수 학습에서 이제 물어봤고, 그리고 교육의 기초 파트. 왜 그러냐면 최근의 문제 추세가 세 파트는 어디에서 주로 나와요? 교수 평행 중에 세 파트 걸리고 하나는 기타 파트에서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교육의 기초에서 요 파트는 어느 파트예요? 평생학습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게 2반 127가 제시한 2반 127는 디스쿨링 소사이어티 탈학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탈학교론을 주장을 하면서 학교를 벗어나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네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달에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 요소가 됩니다. 필수 학습 요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 행정에서는 학교를 경영하는 여러 가지 그 학교 경영 체제가 있어. 대표적인 게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MBO라는 방식이 있고요. 여기에 기업의 경영적인 게 들어온 총체적 질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건 뭐예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라는 게 있어요. 셋 중에 하나 학교 경영을 물어보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출제한 겁니다. 이 내용 자체도 여러분이 꼭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것을 내용 요소로 해서 모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공식 대비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쓰기 공식 뭐라 그랬어?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요 여러분? 대중, 외대, 따, 살 공식이야. 그러면 봐봐. 문제지를 받아도 대주제를 확인해요. 그럼 제가 맨 처음에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에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쓰면 돼? 대주제가 중요하다라고 쓰면 되지. 그럼 여기 대주제가 나왔어. 교육 공동체의 힘으로 교육 공동체가 모두 노력하여 학교를 효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대주제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것을 탐구해야 된다,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주제의 중요성을 살려서 써주면 되는 거잖아. 제가 얘기한 공식이 대중공식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응? 대주제 중요하다?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대주제 여기 나온 거 쭉 쓰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쓰면 돼. 근데 말이 어레인지가 잘 안 돼. 그러면 말의 순서만 앞뒤로 바꿔줘. 도치할 줄 알잖아요. 뒷게 앞으로 가고 앞에 게 뒤로 가요. 그럼 뭐야? 무조건 써진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주제 중요하다 첫 문장 무조건 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 주장을 했으면 바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근거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해서 뭘 해줘야 돼요? 이 뒷받침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뒷받침을 잡아주는데 그 문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무조건 왜냐하면 행복이나 효과적이라는 말 속에 모종의 가치 추구가 내재해 있고 그 가치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나오며 정당한 가치는 그 발굴에 참여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난 써줬어. 저는 이렇게 써줬다고. 근데 여러분은 이 파트를 생각해서 써줘야 돼. 근데 이게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잘 안 날 수가 있어. 그럼 나중에 제가 1월 말에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응용하는 만능 소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연습할 거는 뭐예요? 이 만능 소스 중에서 이것과 어울리는 게 뭐가 있냐? 제가 이 만능 소스를 몇 개쯤 알려드려요? 한 15개 정도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15개 안에서 어떻게 된다? 다 돌아간다. 왜냐하면 받쳐주는 거.
그럼 15개 쭉 보고 아 오늘은 이거 갖다가 어레인지 해줘야지 준비해줘야지 하고 딱 써주면 되는 거야. 거기에 무조건 왜냐하면 때문이다로 끝난다고. 이게 어려워? 대중 왜 때야? 그럼 하나만 더 붙여주면 서론이 끝나. 그게 뭐야? 따살이야. 그래서 대주제가 중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때문이다로 맞춰줬어? 그럼 그 다음은 따라서 배점 요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4가지를 어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는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마지막 문장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라서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게 몇 개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4개가 걸리는 거지. 이 4개는 어디에서 온다고? 이거는 배점 요소 확인하고 써준다. 그거 변형해서 써주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확인하면 모두의 가치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요거잖아.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를 배려하고 교육과정 물어봤잖아. 스스로 학습하도록 자기주도 학습이잖아. 이끄려는 노력.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서도 이게 학습 네트워크니까 학교를 벗어나서도 지속적인 학습이 일어나고 학교 스스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 따살이죠.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은 이렇게 맺어준 다음에 이 서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4가지에 대해서 본론에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잡아주면서 써주면 되는 거야. 이 서론 쓰는데 제가 시간을 재봤어. 일반적으로 보면요. 서론을 쓰는데 약 10분 정도가 걸려. 문제를 읽고 여러분 그 밑에 배점 요소 보고 화살표로 끌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 키워드들을 막 정리하고 막 이게 쓰잖아요. 제 방식대로 하면 5분에서 6분 내로 시작해도 돼. 왜냐하면 서론이 탄탄하게 완벽하게 이 공식대로 쓰여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망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어. 대주제 중요하다라고 쓰면 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아까 정답을 쓰는데 여러분이 60분의 시간 동안 몇 줄 쓴다고 얘기했지? 여러분 보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43줄에서 45줄 그 셋 중에 하나 써준다고 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43줄에서 45줄 쓰는데 얼마큼 걸립니까? 여러분 보면 잘 모르잖아. 지금 논술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써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에서 25분 내로 써주긴 해야 돼.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연습해야 될 게 이거는 제가 하루아침에 끌어줄 수가 없어. 자기가 안 써본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속피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론 쓰는데 여러분 어때요? 서론 쓰는데 이제 궁금한 점이 없잖아.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주제 중요하다고 해주고 요걸 받쳐줘야 되는데 요거는 자기가 잘 쓰여지는 날이 있어. 교육학 공부하면 쓰여지기도 하는데 잘 몰라? 그럼 나중에 뭘 활용한다? 만능 소스 활용한다. 그리고 따라서 다음에는 배점 요소 살펴본 다음에 4가지, 내가 4문단 쓸 거니까 그 4가지에 대해서 따살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본문은 완벽한 본문이 되는 거야. 어려워요? 안 어렵지? 여기서 보면 그냥 끝나. 이렇게. 다음은 이제 본론 쓰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론 쓰기는 아까 제 본론 쓰기 공식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보면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이야. 이렇게 보면 그러면 길을 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첫 번째 로, 두 번째 로 하니까는 이게 그냥 길 깔고야. 까먹지 말라고. 그러고 주제 연관성을 잡아주는데 여러분이 현재 그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상반기 패키지 씬에서는 일단 주제 연관성을 앞에서 잡아주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앞에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 씬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여러분 남아. 왜냐? 형식이 딱 정해지고 그거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딱 보면 나중에 내용 요소 하나 알고 모르고의 문제지 무조건 시간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주제 연관성을 완벽하게 앞에서도 잡아주고 또 어디서 잡아줍니까? 뒤에서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서 정확히 잡힌 거는 제가 2019 올해 문제 그거 쓴 거 정답을 보면 제가 앞뒤에서 정확히 잡아주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2019 이 문제는 대주제도 비슷하고 거기 내용 요소도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엄청 금방 작성을 했어. 왜? 저의 심폐소생술 2회차 문제의 정답을 조금만 변형하면 됐기 때문이야.
그냥 거기서 변형해갖고 문제 정답 이제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점 요소와 본문을 확인하고 배점 요소만 봐서는 안 돼. 요즘에는. 왜 그래요? 배점 요소에서 어떤 지도성을 물었어. 근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줘서 거기서 어떤 요소를 체크해야 되고 MI 이론에 대해서 물었어. 그럼 거기에서 어떤 학생의 특성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점 요소와 본문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답안을 툭툭툭툭 작성을 하는데 이러한 본문 쓰기가 몇 번이에요? 4번. 그지? 여기서 네 문단을 물어보니까. 그럼 정답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다시 풀어봐. 문제가 좋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길 깔았지. 그 다음에 길 깔고 주제 연관이라 했어. 첫 번째로 효과적인 학교는 학습자를 배려하는 교육과정 개발로부터 만들어진다. 아시겠어요? 요게 주제 연관을 잡은 거야. 요게 주제 연관을 잡은 거야. 내가 쓰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다 딱 잡아준 거야. 효과적인 학교는 여기서는 교육 공동체의 힘으로 효과적인 학교 만들기. 내가 쓰려고 하는 게 대주제와 관련성이 있다. 효과적인 학교는 학습자를 배려하는 지금 쓰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교육과정 개발로부터 만들어지니까 교육과정 개발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주제 연관 잡았으니까 물어보고자 하는 거 툭툭툭툭 쓰는 거지. 여기에서 물어본 게 아이즈너는 개인차를 고려하는 학습기회 조직 물어봤으니까 조직으로 2가지를 얘기했지. 계단식과 거미집을 제시하였다. 계단식 모형은 단계나 순서로 정해진 학습 코스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속도를 개인차로 고려하는 것이고 거미집 모형은 학습자의 고유한 특성을 개인차로 보고 다양한 교재나 활동을 통해서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거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학습자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여기서 질적평가 2가지 쓰는 거지. 질적평가 2가지는 뭐야? 교육적 감시관하고 교육 비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밑에 나오죠? 그걸 이제 써주는 거야. 학습자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사적 활동인 교육적 감시관과 이를 학습자나 학부모가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공적 활동인 교육 비평을 질적평가로 제시한 바가 있다. 여기까지만 써주면 상반기에 맞고요. 하반기는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모두를 성장시키는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닫아준 거야. 연습되면은 마지막에 한 번 닫아줘도 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채점할 때는 앞뒤 중에 하나만 살려줘도 감점은 없어.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써졌는지? 길 깔고 다음 주제 연관 잡아주고 물어보고자 하는 거 순서대로 배점 요소에서 확인하고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것을 쓰면서 툭툭툭툭 써주면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뭐야? 길 깔았지. 그 다음에 주제 연관 잡아야 되지. 효과적인 학교는 반복적으로 나오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자기주도 학습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야? 툭툭툭툭이지. 여기서 물어본 게 이에 교사들은 효과적인 지도 전략으로 학습 전략과 동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학습 전략은 정교화, 조직화, 심상 처리 등의 인지 전략과 피드백과 자기 점검, 자기 모니터링 등의 메타 인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2가지를 물어봤으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 다음으로 이렇게 했죠. 3가지를 물어보면 어떻게?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게 또 힘들면 그냥 이 안에 들어가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써도 돼. 상관없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했으니까. 다음으로 동기 전략은 학습 목적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숙달 목적 지향성을 유도하고 이거 이제 다 배웁니다. 자기 효능감을 느끼도록 지도하거나 과제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방법들이 있다. 이 동기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러한 학습 전략과 동기 전략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를 만드는 효과적인 학교를 이룰 수 있다. 하고 맨 마지막에 받쳐준 건데 이거는 현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오케이? 이게 2번째 이 단락입니다. 그러면 3번째 본문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3번째로 하고 시작하고 효과적인 학교는 하면서 여기서 물어본 무엇을 살려주겠어? 학교의 안과 밖 어디에서나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학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고 다음에 툭툭툭툭 써줍니다. 학교 밖에서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효과적인 학습 경험이 제공되려면 일리치의 주장처럼 학습망 4가지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걸 물어본 거잖아. 일리치는 첫째, 학습 정보 및 자료 제공망의 구축. 2번째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명록을 공유하는 기술 교환망. 요거는 딱 떨어져 배워요, 이제. 셋째,
학습 및 탐구를 위한 동료 학습자를 찾을 수 있는 학습 동료망. 넷째, 학습자가 원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와 관련된 거예요. 사람들의 인명욕을 공유하고 교육자에 관한 정보망. 이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이제 통해서 점점 학습자를 기존에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학습자를 만드니까 학교를 벗어나라는 말이야. 학교를 벗어나는데 무방비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학습자가 원할 때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원하는 기술을 자기가 익히고 싶을 때 동료 학습자를 찾을 때 그거를 가르쳐줄 전문가를 찾을 때 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은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 언제 어디서나. 그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네트워크는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성장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딱 맺어준 거야. 현재는 이거 안 써도 되고 여기까지만 딱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은 뭐야? 네 번째로 효과적인 학교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만들어진다 합니다. 이러면서 수요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개선을 강조하는 경영 기법으로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야? 총체적 질 관리라고 얘기하는 TQM이라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총체적 질 관리를 들 수 있다. 이는 교육 소비자가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똘똘 뭉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경영 기법이다.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교육 행정에서 배웁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법의 핵심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 학교장의 강력한 지도성,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헌신과 총체적 참여 등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쓰는데 여기 한번 붙여준 거지, 여러 가지로. 맞죠? 여기서 핵심 원리. 붙여주는 방식은 어때요? 지도성하고 이게 쉼표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 셋 중에 두 개 맞으면 돼. 이러한 경영체제는 교육 공동체 모두의 힘으로 효과적인 학교를 만드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해서 네 번째 단락을 써줍니다. 배점 요소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길 깔고 주제 연관 잡고 툭툭툭툭 써주면 되는데 이 내용들은 어디서 다 배워요? 우리가 교육학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1년 내내 돌립니다. 그 안에서 무조건 다 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그리고 2019 문제 다 났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니까 어때요? 나중에 딱 보면 그냥 맨날 봤었던 예상 문제이고 그런 스타일로다가 내가 시험을 본 거야. 그러니까 잘 보고 잘못 보고도 없어. 왜? 점수는 평균적으로 18, 19, 20점 3개 중에서 무조건 나오니까. 큰 기술도 안 나와. 내가 시험 아주 떡치고 망쳤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그래도 잘 봤겠지. 평균보다 잘 보잖아. 다 18점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따라왔어? 그럼 20점 나온다니까. 이게 어려워, 여러분 보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공부 많이 하라고? 전공 공부 많이 하라고. 큰 기술은 거기서 나오니까 얘는 변별력 자체를 내가 붕괴시켜 주겠다.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 얘는 점수 나오니까 전공 잘 봐갖고 뭐예요? 1차 시험에서 상위권에서 합격하고 2차 시험 일주일 한 며칠 쉬어. 그 다음에 제가 소환을 합니다. 그럼 나와서 11월 말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한다? 내용 공부 시켜주고 12월에 반복적으로 세팅 돌려갖고 시뮬레이션 계속 돌리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다가 1월 달에 발표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야? 여지껏 한 달 동안 준비해 왔잖아.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돌려서 딱 들어가서 합격하는 시스템이야. 이게 어려워? 여러분 보면? 이게 어려워? 그거 잘만 따라오면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야. 중간에 막 해도 안 될 것 같고 공부 좀 외우다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넋 놓고 막 이러다가 한두 달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반복적으로만 가면 됩니다. 제가 붙였잖아, 지금. 지난 1차 해갖고서는 최후의 시뮬레이션까지 해갖고 2월 달에 합격해갖고 학교 현장에 나갈 선생님들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내년 이맘때는 여러분이 스탠바이를 할 거라고. 그리고 결론은 어때요? 지구합 공식이야. 무조건 지구 앞으로 쓰여집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결론은 있고 없고 썼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이게 쓰는 법 알려줄게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까지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 공동체의 다각적인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지금까지 대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야. 그죠? 이건 기계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을 갖고 내가 본문 네 문단을 썼죠. 그걸 갖고 압축해서 써주는 거야. 시작은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해 주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 이게 뭐야? 아까 그 내가 쓴 글에서 따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을 지원하는 학습 전략과 동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잖아, 자기주도에서. 그리고 학교 밖 학습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학교가 교육 수요자를 위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썼던 걸 갖고 이렇게 요약해서 써주는 거야. 맨 끝에는 뭐야? 앞으로 학교는 이에 더해서 교육 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추구하는 행복 공간으로 변모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거 제가 소스 10개 알려드립니다. 그 안에서 무조건 다 돌아가. 10개 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거나 그날 쓰고 싶은 거 입맛에 맞게 딱 쓰고 나오면은 점수가 딱 나오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보면 어렵지 않잖아. 머릿속 딱 돌아가잖아. 아, 저 방식대로 하고 내가 생각해보고 안 되면 만능 소스 활용하자. 그리고 어차피 점수는 15개의 내용 요소에서 떨어지는데 이지원 교수가 짚어주는 내용 요소 8개 8파트 교육과정부터 시작해갖고서는 그 기타 파트까지 이게 돌려주는 교수 평행 심생 사기 파트 해각성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안에서 다 돌아간다. 이거야.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보면. 그걸 잘 이해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공 공부 열심히 해갖고서는 성적 1차 하고 그 다음에 2차 딱 공부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죠. 여러분 보면. 딱 감이 와. 이 느낌이 왔어. 어떻게 공부해갖고 이제 가면 된다라고. 그죠? 그런 방식대로만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보면은 대주제 일반적으로 4가지 범주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조건 들어맞죠. 이게. 그리고 문제 패턴과 형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 대주제 있고 거기에 4파트 써주는 거, 그리고 제가 모고를 통해서 그거 동형 문제를 계속 풀어주죠. 그리고 머릿속에 모범 답안의 형태와 흐름을 꼭 그리고 있고 오늘 가르쳐줬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결국 교육학 논술은 퍼즐 맞추기임을 기억할 것. 퍼즐 맞추기 15개, 내가 그 퍼즐만 정확히 생각해서 맞추면 게임이 끝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교육학 논술 글쓰기 특강이고요. 세상에 완벽한 레시피는 아마 없겠죠. 여러분이 잘 쓰는 방식이 있으면 잘 쓰는 방식으로 해도 제가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럴 때 잘 생각이 없어, 자기 레시피가 없어. 그러면 제가 이 제시하는 신박한 레시피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써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차피 지금 좋은 논문이라든가 로지컬 라이팅을 하는 이 파트가 아니라 우리 시험을 대비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은 지원할 것이고요. 꼭 학교 현장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